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가 고정욱입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저의 책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달력 아니면 인력. 이게 인력입니다. 고정욱의 꿈인력 365. 이 부제 좋아요. 아침에 품은 한 문장, 하루가 달라진다. 그래서 두께 장난 아닙니다. 이게 몇 페이지냐? 365를 반으로 나눈 거니까 약 180쪽이 넘는 엄청난 분량, 하루에 한 페이지씩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인력을 만들었습니다. 요 위에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매일매일 넘기도록 되어 있는 꿈인력 365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저와의 그 재미나는 대화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작가 고정욱이고요. 올해 나이는 63세. 요즘 만으로 바꿔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만으로 안 바꿨으면 65세인데 제가 63세로 아직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63세고요. 그 작가 된 지는 한 33년. 제가 30살에 책을 처음 내가지고 지금까지 33년 동안, 34년 됐네요. 올해 4년이니까 책을 무려 353권, 우리나라 기록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냈어요. 아마 두 번째로 많이 낸 분이 200권 넘기신 소중해 선생님이, 그분도 뭐 많이 쓰셨는데, 저 만나면 이제 인사해야 됩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쓴 전업 작가입니다. 제가 글 써서 먹고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 책을 안 읽은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수 안 한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여러 편의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가방 들어주는 아이. 아마 4학년 1학기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안 읽은 아이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 비롯해서 강연도 제가 1년에 약 많이 다닐 때는 한 350번. 적게 다닐 때는 한 120번. 코로나가 왔을 때 제가 강연을 적게 다녔어요. 120번. 그래도 많이 갔죠. 그래서 지금 불꽃처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보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머니들이나 학부모님들 혹은 뭐 선생님들 계시면 오늘 제 얘기 잘 듣고 요거 한 권씩 아이들에게 이번 설 선물로 주시면은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1년 내내 가까이 두고 볼 수 있는, 그리고 1년 내내 고정욱 작가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력이죠. 꿈인력. 왜 꿈인력이라고 했느냐? 우리 요즘 아이들이 꿈을 가지라고 제가 꿈에 관한 내용만 가지고 그 인력을 꾸몄어요. 하루하루 넘기면 됩니다. 오늘의 명언, 오늘의 작가님의 교훈, 이런 것들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 앞에서 학교 갈 준비하다가 한번 읽고 가는 거죠. 그럼 머릿속에 딱 남아있는 거죠. 이게 누적이 되면 1년 뒤에 우리 아이가 바뀌고 우리 아이의 삶의 태도나 우리 아이의 성적이나 아니면 독서력이 증대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의 라방 즐겨주시고요. 와서 그냥 강의 듣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저와 이야기 나누시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소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는 이러한 비닐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아주 예쁩니다. 비닐 예쁘게 포장되어 있고 가격은 25,000원인데 아마 인터넷 서점 같은 데 사시면 아마 10% 정도 할인이 될 것 같고요. 여기 포장, 겉 케이스 이거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요. 여기 이제 본품인데 본품. 아주 디자인도 예쁩니다. 디자인 예쁘고요. 규하나 작가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 대기업이라든가 백화점 이런 데서 그 쇼핑백 같은 거 예쁜 그림들 보면 다 이분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넘기시면 자, 맨 앞에 이제 고정욱 작가 소개가 나옵니다. 고정욱 작가 소개. 그래서 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장애를 아동문학에 투영하여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 아무도 안 했으면 제가 그냥 한 겁니다. 제가 저에게 평가한 겁니다. 너무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 책이 사라진 날, 다정한 말, 단단한 말,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안내견 탄실이,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 등 책을 발간했습니다. 특히 가방 들어주는 아이는 과거의 MBC 느낌표의 책을 읽읍시다. 선정 도서이며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 이게 저에 대한 소개고요. 제 밑에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어떤 신비주의 작가들은 자기 이메일이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걸 극도로 꺼리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작가가 책 낸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메일로 언제든지 궁금한 거 물어보실 수 있고요. 또 뭐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거나 톡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저도 유튜브가 있으니까 고정욱 TV 이런 곳에다가 언제든지 댓글 달고 소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소통을 하면서 저는 소통하는 작가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작가님 소개 있고 한 페이지 넘기면 여기 머릿말 프롤로그 있습니다. 프롤로그. 그래가지고 하루하루는 내가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가꿔야 할 소중한 보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하루하루가 왜 소중하냐 하면요. 사실은 우리 평생이 긴 것 같지만 우리는 짧은 평생을 매일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뜬 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쭉 살다가 저녁 때 해가지고 밤에 딱 불 끄고 자면은 그날 하루를 마감하면서 짧은 하루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물론 죽지는 않죠. 하지만 그날 있었던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뭐 슬펐던 일은 그날로 다 끝난 거예요. 다음 날은 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내가 좀 실수했어도, 오늘 내가 좀 섭섭한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아침 눈 뜨면 리셋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하루하루의 법칙을 모르고 일어나가지고도 어제 일을 고민하면서 어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제로 돌아가고 싶다. 소용이 없습니다. 못 돌아갑니다. 오히려 어제의 그 지나간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오늘 하루를 망가뜨리는 행동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제 일은 어제로 끝. 오늘은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평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제 다이어리가 있어요. 다이어리에다가 오늘의 할 일 쫙 적습니다. 하나씩 지워요. 요거 지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발 퀴즈 내겠습니다. 그 하나하나 써놓았던 오늘의 할 일을 제가 잘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자, 정답 맞히는 분에게 여기에 있는 요 어쩌다 만난 수학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자, 간단하게 써주세요. 자, 옆에 뭐 댓글들 잘 달리고 있어요. 아이에게도 이렇게 얘기해 줘야겠어요. 라는 분. 맞습니다. 자, 저는 계획을 잘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네. 답들 올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매일매일을 새로 태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저께 좀 공부를 못했어? 괜찮아. 오늘 열심히 하면 돼. 어제 돈을 못 벌었어? 괜찮아.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서 벌면 돼. 어제 어디를 못 갔어? 괜찮아. 오늘 가면 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게 놀라운 우리 삶의 비밀입니다. 오늘 하루는 나의 짧은 일평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력을 만든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소중한 보석이란 말이죠. 어제 보석을 못 만들었다고 오늘도 못 만든다는 보장이 없어. 오늘도 만들 수 있어. 또 오늘 만들었다고 내일도 만드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또 내일 또 노력을 해야 돼. 새로운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결론은 뭐냐? 평생을 멋있게 살려면 평생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난 멋있어졌다. 가만히 있는데 뭐 돈 막 벌렸다. 가만히 있는데 내가 건물주 됐다. 이런 건 없어요. 건물 하나 내 걸로 만들고 싶으면 오늘은 그 건물을 10년 내로 만들고 싶으면 오늘은 그 건물 10분의 아니 이제 365 곱하기 10 3650분의 1만큼은 돈을 벌어놔야 돼. 벽돌을 사놓든지 유리창을 사놓든지. 그러다 보면 10년 뒤에 건물 하나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 만에 건물을 산다 이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를 보석처럼 소중히 꾸미라고 제가 이거를 쓰게 된 거고요. 멋있게 사인해놨습니다. 멋있게 고정욱 제 사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 독자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사인을 어렵게 하면 애들이 못 알아봐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제 이름을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넘기면은 이렇게 1월 1일부터 짜잔 1월 1일부터 하루치가 나옵니다. 자,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 맨 앞에 월, 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명언이 나옵니다. 명언. 이거 꿈에 대한 명언이에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건 누가 말했냐면 미국의 유명한 감독인 마틴 스코세이지라는 감독이 말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에 한 명이에요. 요걸 하나 우리가 머릿속에 오늘 내가 개인적인 나의 삶과 나의 노력이 전혀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나만이 갖고 있는 중요한 경험이고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거죠. 1월 1일부터. 그리고 밑에는 고종욱의 한마디라고 조그맣게 깨알같이 써 있습니다. 요건 나의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월 1일이니까. 나의 경험은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기에 잘만 활용하면 창의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나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평행 우주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기에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잘 기록하고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오늘 나의 개인적인 거 별거 아니지만 써야 돼요. 오늘 뭐 엽기 떡볶이를 먹었다. 먹었는데 너무 매웠다. 다시는 먹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거. 몸에 나쁜 음식은 앞으로 그만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 하루 경험한 게 그날 그 사람이 나중에 평생을 사는데 중요한 깨달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첫날 제가 해준 여기에 교훈은 뭐냐. 소중한 나의 경험을 한 가지라도 꼭 적어보세요. 1월 1일부터 뭔가를 적는 훈련을 하면 1년 지나면 어마어마한 기록이 남는 거죠. 그 안에는 아이디어도 있고 그 안에는 어떠한 감성도 있고 이성도 있고 지식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적는 사람, 필기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흘려보내버리면은 어제 뭐 했더라? 에이 모르겠다. 이래버리면은 무의미한 삶을 사는 거죠. 매일매일 똑같지만 다른 삶.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1일날 제가 처음으로 쓴 게 스코세지 감독의 명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며칠이죠? 오늘 19일, 20일. 19일이에요. 오늘 19일이랍니다. 우리 감독님이. 자, 19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라방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19일 거 소개할게요. 요거 아마 구매한 학생은 오늘 요걸 보고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그 학생의 책상 위에는 요게 19일자가 딱 펼쳐 있을 겁니다. 19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 좋아.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의 그토록 바라던 하루다. 소포클레스가 한 말이에요. 오래전 얘기네요. 소포클레스 누군지 알죠? 소포 배달하는 사람 아니고요. 그리스의 극작가, 비극의 작가죠. 이분이 쓴 극작이 지금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다 이런 그 당시에 비극 작가들이 기록으로 남긴 내용이에요. 이 소포클레스의 대표적인 거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이런 거죠. 제가 요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쓰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쯤엔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서 다시 이 작품들을 읽어보는데 정말 그리스 로마 신화는 꼭 읽어봐야 될 좋은 작품이에요. 나중에 제 거 나오면 꼭 사서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나는 오늘 그냥 눈 떠가지고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하지만 어제 삼성병원, 뭐 서울대학병원, 뭐 이런 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서 죽은 환자들은 가족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버지 하루만 더 살아주세요. 내일 꼭 살아주세요. 그다 딱 돌아가시면 그 다음날 오늘 그 가족들은 지금 장례를 치르는 거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오늘만 살아계셨더라면 지금 미국에서 온 우리 아버지 동생 만나셨을 텐데 못 만나는 거야. 그때 이제 비행기 인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막 달려와 동생이 아이고 형님 미국에서 왔는데 왜 하루만 더 사시지? 형님 못 보고 돌아가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그냥 날씨 따뜻하고 햇살이 쨍쨍한 좋은 날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런 분들 어제 죽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말 소중한 날이죠. 그분들은 1억 원 줄 테니까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해도 1억 원도 필요 없는 거죠. 오늘 하루는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히 여겨라. 왜? 소포클레스가 왜 이런 얘기 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영웅들이 또 왕비들이 공주들이 아무리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도 신들에 의해서 운명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면 잔인하게 죽어버려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비극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오늘 하루가 정말 소중한 날이다. 그래서 저도 여기 밑에다 뭐라고 썼냐. 고종욱의 한마디. 하루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에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서가 중요해요. 소중히 쓴다면 말이죠. 자, 아까 내가 다이어리에다가 글을 올리면은 거기 내가 오늘 하기로 한 거는 여기 내 생일날이 언제인지 그날 거 해달라고 그러시네요. 예, 좋아요. 이따가 제 생일도 보겠습니다. 저는 다이어리에 있는 계획표 거의 못 지켜요. 왜? 제가 욕심껏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요. 다 못 쓰면 어때요? 우리에게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얀 도화지 같은 새날이 오기 때문이죠. 그 새날을 또 아름답게 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오늘 하루는 누군가는 이 날을 꼭 맞이하고 싶었지만 맞이하지 못한 날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읽은 명언이 이거야. 그러면 학교 가서도 졸리다가도 아니야, 내가 오늘 이렇게 잘 때가 아니지. 오늘 소중한 날인데 나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명언이 오늘 날짜에 있네요. 참 누가 썼는지 참 잘 쓴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행어 참 잘했어요. 네, 뭐 싱어게인에서 한다고 부장님이 알려주셨어요. 참 잘했어요. 네, 이 작가 참 잘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아까 여기 나 생일날 물어보신 분 체크해서 저기 메시지 보내세요. 주소와 전화번호와 요 책 하나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아마 메시지 보내실 거예요. 그분한테. 그러면 한 분 당첨되셨습니다. 자, 제 생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제 생일은 좀 늦어요. 우리 어머님이 가을에 나를 낳으셨어요. 언제냐면 11월 하고도 4일. 그래서 4일날 보겠습니다. 11월 4일. 나도 내 생일날 안 봤어요. 한번 볼게요. 자, 11월 달은 어떻게 보는 거냐? 자,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쭉 넘기면 앞면에서 마지막 날이 6월 17일, 6월 해가지고 30일 날 딱 되면은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넘긴 다음에 뒤로 넘겨. 그럼 바로 짜잔 7월 2일이 되는 거죠. 7월 1일, 2일. 그래가지고 7월 달로 넘어가면 자, 앞에 7월 1일, 2일. 그래서 7월에서 넘어가면 11월 4일을 찾아보겠습니다. 11월 어디 갔냐? 4일. 11월 4일. 네, 여기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야. 11월 4일.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바꿔 생각해야 한다. 야, 내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공자님 말씀이에요. 공자님 말씀. 공자님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중국 여기 속에 있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요 학자예요. 노나라 사람입니다. 노나라. 여러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인을 정치와 윤리의 이상으로 하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셨고요. 덕으로 백성들을 지도해야 된다. 덕치주의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게 한자로 하면 어려운 말, 어머니들은 아실 것 같아요.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본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지사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해보질 않았거든. 뭐 높은 데 있는 물건 꺼내본 적이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좀 꺼내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저 못 꺼내요. 왜 못 꺼내? 좀 꺼내주지. 근데 그 사람은 사실 키가 작은 거지.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내가 장애인인데 좀 꺼내줄 수도 있잖아요. 왜 안 도와줘요?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은 그거는 역지사지. 상대방의 처지를 바꿔 생각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면서 항상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배워야 돼요. 그럼 특히 학생들에게 강연 가면 많이 얘기합니다. 너 엄마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너를? 아빠라면 어떻게 했니? 이런 질문 왜 던지냐면 애들은 한 번도 내가 아빠라면, 내가 엄마라면, 내가 누나라면, 내가 오빠라면 이런 생각 안 해봐요. 왜? 자기 중심적이야. 왜? 어렸을 때부터 오냐 내 소중한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유 내 귀한 아들, 딸 이러니까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데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명언이 도움이 되는 거죠.
야, 남의 입장도 좀 헤아려 봐라. 남의 입장을 생각할 때 너는 좀 더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너는 좀 더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고 그럼으로써 너가 좀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게 사실은 역지사지가 필요한 거죠. 또 이게 너무 심하면 또 안 돼. 요즘 어떤 엄마들 보면 또 너무 심해. 뭐 애가 좀 뭐 좀 하려면 야야 남들이 흉봐. 야 그 부끄러워 하지 마. 너무 또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안 좋지만 너무 자기 중심도 안 좋아요. 적당히. 내가 할 건 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은 또 어떤 입장일까. 이럴 때 저 사람은 좀 힘들겠다. 저 사람은 조금 지금 기분이 나쁘겠다. 기분이 좋겠다. 이런 걸 좀 헤아릴 줄 알면 그 사람은 어디 가나 환영을 받을 수 있죠. 제 생일날 그런 게 있네요. 자, 여기 저의 한마디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가끔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미처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잘 썼어요. 누가 썼다고 이거? 제가 썼죠. 네. 자, 오늘 이렇게는 뭐냐? 나를 섭섭하게 했던 친구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아이들 보면 요즘 애들요 금쪽이어가지고요 뭐 밖에 나가면 잘 섭섭하대. 자기는 다 잘했대. 안 그렇거든요. 사람이 밖에서 부딪히면은 다 잘잘못이 비슷비슷하게 있어요. 싸우거나 부딪힌 사람. 근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 그러느냐? 엄마 나는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선생님이 나만 야단쳐. 그럴 리가 없지. 왜 선생님이 우리 애만 야단치겠어요? 야단 맞을만 해서 야단치고. 근데 또 엄마들은 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학교에다 막 전화해. 우리 애를 왜 야단칩니까? 아무것도 잘못 안 했다는데. 선생님들은 또 답답한 거죠. 아니 선생님의 입장을 헤아려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즘 학교의 교권이 문제고 왕따가 문제고 선생님들이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항상 상대방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다. 제 생일날 아주 좋은 거 내가 해놨네. 근데